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차트 패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고가 영역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일선, 11선 단기평선 이탈하지 않은 채 상승 일파 구간이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 일파 구간에서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오고 나서 21선을 기준으로 단기 박스권 조정을 받은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트 패턴이 나온다면 우리가 종가부터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가부터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이 차트 패턴을 만든 세력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간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가 신고가 영역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한가라는 것은 주가가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구간에서 상한가를 만들 때는 물량 매집이 완벽하게 끝난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5일선, 11선 단기평선 이탈하지 않고 식각입 형태의 양봉이 나온 다음에 상승 일파가 길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간을 해석할 때는 일단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마치고 나서 신고가 영역에서 상한가를 만들었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력들의 물량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 11선 단기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 상승 구간을 만들었구나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 이후에 단기 박스권 조정 구간, 두 번째 구간도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11선, 21선 단기 박스권 조정 구간이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구간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세력들의 입장에서 차트를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물량 매집을 한 다음에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형성시킨 다음에 상승 추세 구간을 길게 만들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추가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상승 일파 구간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덜어내고 주가를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응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력들은 8,000원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나서 21선 단기 박스권 조정 구간을 만들었는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싸게 매수하면 좋은 거겠죠.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21선을 이탈시키고 61선, 121선, 5,000원, 6,000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높은 가격에서 이 물량들을 다 받아냈을까요? 정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21선, 11선을 이탈시킨다라는 것은 단기 추세가 무너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인 투자자의 손절 물량이 한 번에 나오게 된다면 그 물량들을 세력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받아낼 수 있는 21선, 11선 구간에서 단기 박스권 조정 구간을 만든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캔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구간은 3번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거래대금을 봤을 때 세력들이 올린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신고가 영역에서 상한가를 세력들이 만들고 나서 상승 일파 구간을 길게 만든 다음에 윗꼬리를 형성시키고 21선 단기 박스권 조정 구간에서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박스권 조정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이 장대 양봉의 주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점을 잡을 때 종가부터 추세의 지지라인 그리고 단기 박스권의 조정 라인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가에 매수했는데 바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이 상승분만 먹고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 여기서 매수했는데 음봉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고 평단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은 너무나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원리, 타점을 잡는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바닥 구간 물량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를 쭉 올린 다음에 단기 박스권 조정을 받고 전고점을 돌파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종가부터 추세의 지지라인, 단기 박스권 조정 구간 지지라인까지 분할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세력들이 이평선 수렴 구간 매집을 하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패턴은 물량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상승 추세 구간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보는 패턴은 세력들이 물량 매집이 아직 끝나지 않은 케이스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차트 패턴일 때는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력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나서 주가가 11선 부근까지 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N파가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첫 번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는 구간,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눌리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두 번째 구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매집을 하고 나서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상승 N파가 나오고 나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장기 평선까지 주가가 눌리고 다시 여기서 물량 매집을 한 다음에 상승 추세 구간을 만드는 패턴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패턴이 나올 때는 매수 타점을 종가부터 잡는데 이때는 아까와 다르게 비중을 많이 낮춰서 분할 매수를 여러 번 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의 매집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변동폭이 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가부터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되 5일선, 11선, 21선 수렴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위해 121선 장기 평선까지 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을 치듯이 분할 매수를 하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승 N파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진 다음에 매집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패턴은 시장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패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21선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윗골이 길게 달린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캔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 역시도 세력들의 물량 매집이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시나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이 패턴을 만든 세력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 상승 일파 매물대가 강하게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바닥 구간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성형 캔들이 형성되었죠. 자, 그러면 이 상한가 이후의 유성형 캔들 자체가 세력들의 물량 매집 패턴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주가가 쭉 빠지면서 바닥 구간을 만들 때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력들이 만드는 대표적인 매집 캔들입니다.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빠지는데 세력들이 여기 있던 주가를 굳이 여기까지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주가를 올려주면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팔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세력들의 매집 캔들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상한가 유성형 캔들 구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캔들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안 나와서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든 다음에
주가를 많이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까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캔들과 여기 있는 캔들의 형태 자체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세력들의 매집 캔들이다라는 것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은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다음에 어떤 패턴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보시면 주가를 연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 평선, 시세 초입 부근까지 주가를 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패턴으로 들어와서 복습을 해보자면 지금은 여기서 단기박스권 조정을 만든 다음에 주가를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선 지지라인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물량들이 한 번에 나온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받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세 번째 패턴의 매물을 한번 분석해 보자면 5,000원부터 11,000원까지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량 매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주가를 올리게 됐을 때 어떤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 지금 내가 여기서 주가를 올리면 앞에 있는 매물이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다른 이유로 주가를 쭉 뺀 다음에 여기서 확실한 물량 매집 구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의 의도를 역이용해서 종가부터 이평선 수렴 구간, 단기박스권의 지지라인까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같이 물량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올 때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짧게 먹고 나오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역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